시골의 한 가정의 유전자 결과지를 들고 며느리는 울고 아들은 분개하고 시아버지는 사색이 되어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집에 이 난리가 난 건지 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구례의 넓은 들판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65세 김성근이라는 농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근을 무뚝뚝하고 고집 센 사람으로 알고 있죠. 저 양반 앞에서 딴소리 했다간 큰일 난다라는 말이 마을에 퍼져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성근의 속은 깊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쌀을 갖다 주고 동네 아이들에게는 학용품을 몰래 사주는 인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근은 젊었을 때 무역업을 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을 일구었지요. 80년대 후반 베트남이 개방 정책을 펼칠 때였습니다. 그 시절 성근은 호치민에 작은 사무실을 열고 활발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키워나갔죠. 그러다 이후 한국으로 건너와 지금의 구례로 내려와 농장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성근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5살이 된 성재라는 청년이었죠. 성재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창업에 실패한 후 의욕을 잃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선배라는 사람에게 투자금을 모두 빼앗기고 충격을 받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내가 그 녀석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소홀히 청소하랴, 논밭 매랴, 허리가 다 부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는 서울 가서 사업한다고 땅 팔아 돈 대주니까 다 날려버리고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더라고. 결국 성근은 아들을 강제로 농장으로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성재가 투덜대며 반항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트랙터도 몰고 소밥도 주는 등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얼굴빛도 점점 좋아졌고요. 하지만 성근의 눈에는 아들이 여전히 미래가 없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결혼도 안 한 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성근에게는 큰 걱정이었죠. 어느 날 성근은 아들 몰래 국제결혼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벌써 나이가 35인데 짝이 없어. 이대로 가면 그냥 나랑 둘이서 평생 살거서 라며 하소연했습니다. 중개소에서 보여준 신부 후보들 중에 베트남 여성 한 명이 성근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름이 린이라는 29살 처녀였습니다. 사진 속 린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성근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근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말이죠. 이 처자가 좋겠어. 우리 아들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성재는 물론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며 버텼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무슨 낯으로 장가를 가요? 빚도 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하지만 성근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도 손주 얼굴 못 볼 거다. 어서 장가 나가서 애 낳고 살아라. 그렇게 밀어붙여서 결국 베트남에서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린이 한국에 왔을 때 성재는 처음엔 말도 걸기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시킨 결혼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린은 놀랍게도 한국말을 제법 잘했습니다. 아빠가 한국 사람이라서 어릴 때부터 조금씩 배웠어요. 그 말을 들은 성근은 약간 놀랐습니다. 한국인 아버지라니? 하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사람이 많으니 그런 경우도 있겠거니 하며 넘어갔어요. 린은 성격이 밝고 순수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빨래도 개고 마당도 쓸고 심지어 반일도 거들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 없이 항상 웃으면서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억지로 시킨 결혼이라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린을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정말 예뻐. 그 눈을 보면 나도 같이 웃게 돼요. 성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성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제대로 된 남자가 되어가는구나 싶었던 거죠. 농장일도 전보다 부지런히 하고 린과 함께 있을 때면 얼굴에 웃음기도 돌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린은 성재에게 베트남 요리를 해주었고 성재는 린에게 트랙터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성재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고 농장의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린이 성재의 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베트남 호치민의 무역회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성근과 회사 사람들의 사진이었죠. 린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이 사진, 이분이 제 엄마 지갑에 있던 사람이랑 닮았어요. 린의 손끝에 걸린 얼굴은 성재에게도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근의 단단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 성근과는 약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여성을 가리키고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밤 리는 성재에게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티엔이라고 했어요. 30년 전 티엔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한국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한국인 사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했어요. 티엔은 홀로 아이를 키웠고 그 아이가 바로 린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한국인 아저씨가 찍힌 단체 사진 하나를 소중히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도 알려주셨는데 성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의 아버지와 린의 어머니가. 그렇다면 린은, 성재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린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재는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성재는 린이 들려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근은 밥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베트남에서 티엔이라는 여자 아셨어요? 성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누가 그 이야기를 했니? 성재가 린을 가리키자 성근은 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자세히 보니 린의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건 린이 베트남 여성의 특징적인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보니 자신과 닮은 부분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 어머니 이름이 티엔이라고 했니? 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근은 식탁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금고를 열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내 어머니니? 린은 사진을 보자마자 놀라움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분명 린의 어머니 티엔이었어요. 성근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맞아요. 이분이 제 엄마예요. 순간 성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어요. 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근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설마, 린이. 성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무역업을 했었다.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사업을 했지. 그때 호치민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던 직원이 티엔이었어. 그 아이는 영어도 잘하고 일도 꼼꼼했어. 처음엔 그저 직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성근은 과거를 회상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때 성근은 이미 한국에서 결혼해서 아내와 어린 성재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티엔과 비밀스러운 관계가 되었고 그러다 티엔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겁이 났어. 한국에 가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비겁하게도 도망쳤다. 사업도 정리하고 베트남에 다시는 안 갈 생각으로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지. 그리고 구례로 내려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방 안에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불끈 쥐었고 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성근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린은 제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성재의 질문에 성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성재는 린과 말도 섞지 않으려 했고 성근은 하루 종일 혼자 들판을 걸어 다녔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린은 정말로 성근의 딸이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8%라고 하더군요. 이복남매가 부부가 되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성재는 결과를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린은 오열했고 성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얘들아, 내가 다 잘못했어. 이게 다 내 죄야. 성근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단단하게 살아온 그 사람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낸 비극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농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재는 술을 마시며 방 안에 틀어박혔고 린은 혼자 마당 끝에 있는 정자에 앉아 흐느꼈어요. 성근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남 탓 안 하고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하늘을 원망하고 싶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성근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티엔과의 만남, 그 비밀스러운 사랑, 그리고 비겁한 도주, 그 모든 것이 30년이 지난 지금 끔찍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재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농장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시간이 필요해요. 머리도 복잡하고 린이랑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성근은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마디 당부했어요. 적어도 린에게는 제대로 된 이별 인사를 하고 가거라. 이건 그 아이 잘못이 아니니까. 성재는 린을 찾아갔습니다. 린은 이미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린은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다 했죠. 성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뭘 짐작하고 있었던 거야? 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 아버님 성함을 들었을 때 엄마가 알려준 아빠 이름이랑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그리고 뭐? 성재가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을 때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가 무서워서 물어보지 않고 있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자신도 린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부부가 아니라 남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린은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성재는 서울로 떠났고 농장에는 성근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성근은 매일 같이 혼자 농사일을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 이제는 딸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도 없는 텅 빈 집에서 말이죠.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짜 혼자 되고 나니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니까. 집안에 웃음소리가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겠어. 그러던 어느 날 성근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린이었어요. 린은 아직 한국에 있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린이 다시 농장을 찾아온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성근은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집안 청소를 하고 심지어 잡초까지 뽑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그 아이 얼굴을 어떻게 볼까 싶었는데 막상 온다고 하니까 가슴이 뛰더라고. 내 딸이라니. 내가 평생 딸 하나 없이 살았는데. 린이 도착했을 때 성근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린은 복잡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부녀로서 마주보게 된 거였죠. 아버님.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 성근이 먼저 다가가 린의 손을 잡았어요. 그냥 편한 대로 불러도 돼. 난 그저 내가 내 딸이라는 게 너무 기쁘구나.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농장 주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린의 어머니 티엔 이야기, 린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죠. 그러다가 우연히 국제결혼중개소에 등록했는데 정말 운명인지 성재 오빠와 연결된 거예요. 성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만약 중개소에서 다른 가정을 소개했다면 린은 그냥 평범한 한국 남자의 아내로 살았을 텐데 하필 자신의 아들과 연결되다니. 티에는 잘 지냈니? 내가 떠나버리고 말이야. 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열었습니다. 힘들게 사셨어요. 하지만 늘 웃으셨죠. 저한테 아버지 나쁜 말 한 번 안 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고만 하셨죠. 성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감추고 살아온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너와 티엔을 생각했다면 적어도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할 수 있는 게 가짜는 변명뿐이라 미안하다. 린은 시아버지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를 두고 떠난 매정한 사람, 하지만 다정했던 시아버지로서의 모습.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신을 하게 되니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린이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한 뒤였음에도 그는 여전히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지 못한 선택을 한 사실이 너무 미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으니 저도 뭐라 하지는 못하겠네요. 린이 담담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성근은 린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정말 베트남으로 돌아갈 거니? 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성재 오빠도 힘들고 저도 힘들 것 같아서요. 성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쉬웠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알아두렴. 이곳은 언제나 내 집이고 난 언제나 내 아버지란다. 그날 밤 성근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 성재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필체가 삐뚤삐뚤했지만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답니다. 아들아, 아빠가 평생 내게 제대로 말 한 번 못했던 것 같구나. 항상 야단만 치고 잔소리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린이 오늘 다녀갔다. 내 여동생이지. 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실수로 인해 너희 둘이 이런 아픔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성근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 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평생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을 모두 글로 적어내려갔어요. 내가 늘 말해왔지만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농사고 인생도 그런 거다. 내가 잘못 뿌린 씨앗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으니 이제라도 그 책임을 내가 져야겠구나. 내가 필요하다면 농장은 언제든 내 것이다. 하지만 꼭 돌아오라는 건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 편지를 다 쓰고 난 성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간신히 옆에 내려놓은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린은 베트남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근은 린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는 한국 전통 놀이개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이야. 놀이개는 원래 내 어머니 그러니까 너의 할머니 거였어. 사진들은 내가 알아야 할 우리 가족의 모습이지. 언젠가 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린은 상자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성근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할 말은 많았지만 모든 것이 눈물로 대신했어요. 성근은 린을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린은 용기를 내어 성근의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부녀의 포옹이었죠. 아버지, 다음에 볼 수 있을까요? 성근은 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와. 아니면 내가 베트남에 갈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린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린은 출국장으로 사라졌고 성근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다시 보내야 하는 아픔을 안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이상하게도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적어도 이제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3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로 바뀌었고 농장의 들판은 황금빛 벼이삭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근은 혼자서 농사일을 해나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받아들였으니까요. 린과는 가끔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린은 베트남에 돌아가 어머니가 남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성근은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성재였어요. 아들은 여전히 마른 몸에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또렷했습니다. 성근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참고 있었죠. 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생각했어요. 성재는 서울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취직도 했고 작은 원룸을 얻어 홀로 서기를 시작했대요.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요. 아버지한테도, 린한테도, 세상한테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아픔을 함께 해야 할 가족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미안함을,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을 말이죠. 성근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성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가 농장을 배우고 싶어요. 이제는 제대로. 성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농사를 배우겠다니, 이건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정말이냐? 서울 생활은 어떻게 하고? 성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는 얼굴이었죠. 운 좋게 붙기는 했지만 회사 일은 곧 그만두려고요. 사실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답답했거든요. 자꾸 여기 들판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농사가. 성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기쁨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의 일을 이어받겠다고 하니 말이죠. 내가 평생 일궈온 이 땅을 내가 이어받아 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풍성했어요. 식사 후 성근은 성재에게 린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 여동생이 베트남에서 잘 지내고 있더라. 가끔 전화도 오고. 성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린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이젠 여동생으로서 말이에요. 성근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농장은 예전보다 더 활기찼어요. 성재가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고 시설도 현대화하면서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재는 가끔 린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짜 형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장난도 치면서 말이죠. 린, 거기 날씨는 어때? 여기는 비가 많이 와. 식당에 손님이 조금 줄었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형제자매로 대하게 되었고 둘 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어요. 성근은 그런 두 아이를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이 결국 이런 식으로 해결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린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오겠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아예 한국에서 식당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성재 오빠. 제가 한국에 가게를 열고 싶어요. 베트남 음식 전문점을요. 고향을 떠나는 건 아쉽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성근과 성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성재는 읍내에서 린의 식당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성근은 농장 한켠에 작은 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어요. 내 딸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몇 달 후 린은 정말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공항에는 성근과 성재가 함께 마중을 나갔어요. 아버지, 오빠. 린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제는 어색함 없이 진짜 가족처럼요. 린은 읍내에 작은 베트남 식당을 열었습니다. 티엔의 부어키라는 이름이었죠.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식당은 금세 인기를 얻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한몫했지만 린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서비스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성재는 농장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린의 식당을 도왔습니다. 식재료를 직접 농장에서 키워 공급하기도 했죠. 성근은 그런 두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세 사람은 농장 마당에 둘러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린이 문득 말했어요.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정말 운명이었을까요? 성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운명이라기보다 내 잘못이 만든 결과지. 여전히 미안하구나.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이 운명이라면 행복하게 살자꾸나.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원치 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늘 말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성근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티엔을 만났어요. 티엔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군요, 성근 씨.
우리 딸을 잘 부탁해요. 성근은 꿈속에서도 마음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약속하다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 새벽녘 성근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고 그는 가족과 함께할 또 하나의 날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